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해운 3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 HMM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께 큰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주 한국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훌륭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HMM 임직원 일부도 요즘 장이 좋다,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하신 분들도 정말 안목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업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벌구조 개편과 더불어 현대글로비스가 수소경제의 인프라와 유통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페노션은 하락과는 좀 동떨어진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의 흐름은 정말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정말 탄탄하기 때문에 급락 급등 없는 꾸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되며 영업이익은 잘 확보되고 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떤 사업을 영위해서 실적을 확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HMM, 현대글로비스, 페노션 중 HMM은 컨테이너선 운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란 다시 말해 정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타업체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테이너선이란 화물이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용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선 노선 운용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유사한 운영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시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없애버리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기업이지만 공익적 역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는 산업은행 채권단의 산하에 있기는 합니다. 결국 지금 HMM이 잘 되고 있는 것은 HMM의 사선 확보, 화물 확보 등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 호황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운업은 사이클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언급되는 만큼 이번 호황도 최소 5년 이상 지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HMM의 리포트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수년간 적자였던 기업이 갑자기 흑자로 돌았었다고 해도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를 참고하기보다는 리포트에 담긴 자료만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리포터에서 보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컨테이너 선사의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2015년부터 어떤 회사든 잘 되는 회사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머스크는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머스크의 영업이익률도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일단 가장 성공량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물론 HMM이 가장 최근 몇 년간은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 이제 글로벌 선사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세계 1위 머스크를 비롯해 대다수의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을 회복했으나 HMM은 당시에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래돼서야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꼭 시황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드디어 글로벌 선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회사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HMM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용선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재무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IR 자료는 HMM의 상반기 자료입니다. HMM은 올해 상반기 들어서 드디어 회사의 자본 잠식이 해소됐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기업의 누적 적자가 커져 그동안 발생했던 이익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했던 자본금까지 잠식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본 잠식 상태에서 회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좀비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MM은 올해 상반기 드디어 자본 잠식을 탈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고스란히 회사에 쌓이게 되고 회사는 점점 덩치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채 비율도 지난해 556%에서 387%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줄어서 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이 아닌 자본이 증가해서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크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 자본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14만 원대에서 머물렀던 주가는 3주 만에 폭등해 2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소폭 하락해 18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이번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와 대비해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경제 상황이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난해 3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은 3조 6,68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3분기 대비 22.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61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8.1% 하락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업 부분은 물류, 해운, 유통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모든 사업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분기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의외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유통 부문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회사의 사업 부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류 부문은 국내와 해외의 물류로 나눠집니다. 사실 국내 물류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인도 물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그룹 내 물량이 아닌 다른 업체들의 물량 비중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물류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해운 부분은 완성차 해상 운송이 주업입니다. 보시면 아직도 지난해 대비 실적이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기아차가 아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6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 외에 테슬라의 물량을 일부 책임지고 있으며 폭스바겐과의 5년 계약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5년 계약 체결 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와는 무관하게 정의선 그룹 회장이 취임부터 회사가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유통부문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통부문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CKD 사업입니다. CKD란 자동차의 여러 부품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부품을 해외에 수출해 현지서 조립을 한 후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아예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이 같은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사업 부문도 지난해 대비 크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8일 나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3.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수소차를 밀면서 이에 관련된 유통을 현대글로비스에 맡겼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 현대글로비스의 긍정적인 실적 개선은 없었으나 앞으로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에서 차지하는 수소 유통 부문은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노션은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페노션은 HMM과는 다르게 벌크 선사입니다. 벌크 선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컨테이너 선사와는 다르게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대량의 철광석을 갑자기 수출하는 계약이 잡혔는데 이때 페노션의 선박이 인근 해역을 지나고 있으면 이를 이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같이 단순한 거래는 거의 없겠지만요. 따라서 페노션은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보다 발틱 해운 운임지수 BDI를 더 참고해야 합니다. 일단 페노션의 실적을 보면 정말 코로나19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엄청난 운영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성이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탄탄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변동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8일 발표된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의 3분기 실적은 매출 7천억 원, 영업이익 672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각각 2.7%, 5.8% 상승한 수치로 제법 준수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계에서 페노션의 가치가 재부각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HMM의 실적 개선은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이슈와 수소 경제에 힘입어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페노션은 과거 해오던 벌크선 영업을 꾸준히 잘하고 있음에도 크게 새로운 사업 형태는 없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는 다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상선에 탑승해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도 문제없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